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호처에 대해서 심층 취재한 내용을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경호처는 어떻게 망가졌나입니다. 먼저 경호처의 실세로 통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체포 저지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경호처 내부에서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문서에 직원의 80%가, 무려 80%가 서명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원래 경호처 직원이 700명 안팎인데요. 휴가자나 출장자 이런 사람들 빼고 한 600여 명 중에서 500여 명이 이 연판장에 서명을 해서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이 연판장 사건 이후에 김 차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실제로 4월 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김 차장은 지금 경호처를 떠났느냐? 아닙니다. 사표는 냈지만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예요. 피의자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표를 낸 후에 경호처를 실질적으로 이끈 김성훈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의 공무원은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가 없죠. 징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호처장도 없고 기획관리실장이 대행을 맡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사표 수리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근무지는 경호처 본부에서 청와대 인근 효자동에 있는 경호처 부속 건물로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해 가을 명품백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검사들이 조사 전에 휴대폰을 다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굴욕적인 조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바로 그 건물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게 경호처 건물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이름의 그런 간판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원이나 방첩사 이런 그 정보기관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건물을 운영을 하죠. 보안을 이제 중시한다는 그런 명목인데요. 경호처 역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물이 좀 있고요. 김성훈 전 차장도 지금 지금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것, 근무지를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휴가를 내고 잘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김성훈 전 차장은 일종의 대기 발령 상태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비교적 좀 자유롭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누가 간섭하거나 통제할 사람도 지금 없죠. 실제로 경호처장 자리도 공석이고 대행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내부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지난주까지 휴가를 낸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주는 또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인지 지난주 명태균 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은 날 밤에 그 윤상현 의원을 만나는 자리에 김성훈 전 차장이 동석을 했다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죠. 아마도 경호처 내 대표적인 김건희 라인인 만큼 김건희 씨의 의중이 반영된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근 3년 동안 김건희 씨와 통화와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온갖 얘기를 주고받은 명태균 씨가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김건희 씨 죄가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도화선인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인물이죠.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김 부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을 비정상적인
그런 과정으로, 그런 절차로 부당하게 공천하지 않았냐,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 후광으로 승승장구했다는 것은 경호처 안팎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성훈과 함께 윤석열 체포를 불법적으로 막아서며 뭐 기관총 대응까지 검토했다고 알려진 이광호 경호본부장도 4월 25일자로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광호는 김성훈과 경호처 동기예요. 근데 김성훈이 선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승진, 보직 이런 면에서 한 발씩 앞서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어쨌든 동기인데도 이광우가 김성훈한테 상당히 깍듯하게 그런 예우를 했다고 하고요. 또 김성훈 역시 이광우를 매우 신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지키는 338 부대라는 곳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9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옮기면서 후임 처장으로 김성훈을 임명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평판이 안 좋고 또 경호처 내부에 반발이 워낙 심해서 뜻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김성훈이 경호처 차장으로 진급한 게 지난해 5월이거든요. 근데 9월에 바로 또 처장으로 승진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하다. 행정적인 좀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비난 여론 뭐 이런 걸 의식해서 김성훈 차장을 처장으로 임명하려던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김성훈 대신 경찰 고위직 출신인 박종준을 처장에 임명했는데요. 박종준은 이명박 정부 때 경찰청 차장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실 차장을 역임했죠. 고향이 충남 공주입니다. 그래서 동양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경호처 내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추천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됐던 정호성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실에 합류해서 현재 시민사회 3비서관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해 11월 박정훈 처장이 경호처 2인자이자 또 실세인 김성훈 차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박 차장이 지난해 9월 부임 직후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원 수리를 했는데요. 거기서 김성훈 차장의 월권, 직권 남용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종준 처장이 이것을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수사를 이제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올 1월 10일, 그러니까 그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울 때죠. 그때 1월 1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체포 저지에 목숨을 건 것처럼 아주 강경하게 행동하다가 느닷없이 사표를 제출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죠. 그런데 이 사표는 타이반이라고 합니다. 경호처에 확인한 바로는 박 처장은 윤석열, 김건희의 신임을 잔뜩 받는 그런 김성훈 세력에 의해서 실권을 잃어가지고 조직 내에서 상당히 위상이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경호처 직원들을 만나거나 격려하고 할 때 박종준 처장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김성훈 차장이 옆에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윤석열, 김건희가 1인자인 박종준 처장을 안 부르고 김성훈 차장한테 주로 연락을 하고 또 가까이 지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실 경호처장으로서 좀 견디기가 쉽지 않았겠죠. 직원들한테 영도 잘 안 쓰고.
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시 박정준 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어요. 만약에 이것도요, 진짜 박정준 처장이 윤석열, 김건희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면 윤석열의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상목이 이렇게 쉽게 또 바로 사표를 수리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 점만 봐도 박정준이 경호처 내에서 조금 소외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차장은 지금 아직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호처와 극우 유튜브 관계인데요. 경호처를 망친 1등 공신은 말할 것도 없이 경호처 직원들을 사조직처럼 부린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그간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비리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죠. 두 번째로 망친 사람을 꼽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경호처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그렇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뭐 마치 박정희, 전두환 시대나 있었을 법한, 아니 뭐 물론 이제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임무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우상화 차원의 그런 충성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경호처 직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게 바로 그 극우 유튜브 시청인데요. 이건 뭐 강제로 뭐 의무적으로 다 보게 뭐 이렇게 무슨 뭐 공문이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닌데, 경호처 간부들 뭐 이런 그 단체 그 대화방 있잖아요. 단톡방이나 이런,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올리고 하는 바람에 안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즐겨보던 그런 유튜브 방송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유튜브를 구해가지고 또 어떤 이유로 경호처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게 했는지 뭐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였는데요. 이것을 경찰이 강제 수사하려고 하니까 경호처에서 결사적으로 또 막아서는 바람에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도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는데요. 경호처가 또 이제 완강하게 막아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또 분노를 자아냈는데, 뭐 이런 거죠. 아니, 윤석열도 파면되고, 김성훈 차장도 이제 뭐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경호처는 저러냐? 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데도 방해하느냐? 뭐 그 명분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조항이죠. 그래서 뭐 110조, 111조라고 기억이 되는데, 군사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이랑 공무상 비밀이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뭐 함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인데요. 그 기관장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 김성훈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에 경호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데, 이제 경호처 압수수색을 반대한 것은 어쨌든 이것이 군사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대신 내부 진입은 이제 막았지만 그 대신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버 자체를 지금 뭐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서버에 기록된 그 주요 인물들 통화 기록, 뭐 통신 기록들을 전부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이제 지난번 압수수색 이후에 더 강제 수사에 안 나서고 있는 이유도 지금 경호처와 비교적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알만한 그런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최고의 경호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윤석열, 김건희 라인의 핵심 인물인 김성은 차장, 전 차장이죠, 이제. 전 차장, 그 다음에 이광호 전 경호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경호처도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자, 경호처가 이제 새 정부를 맞아서 어떻게 변모가 될지, 지금 뭐 일부에서는 경호처를 뭐 없애야 한다. 다른 기관에 그런 임무를 주어서 다른 기관에 이제 편입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호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관심이 갑니다. 조성시의 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